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정부의 키사를 통한 종합제철소 건설계획 추진과 좌절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한국 정부가 그 대안으로 생각한 일본의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6월 키사를 통한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의 무산을 공식 선언한 한국 정부는 키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으로 일본과의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내부 진용부터 정비했습니다. 우선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을 주도하는 경제부총리를 키사를 통한 종합제철소 건설계획안이 최종 무산된 직후 김학렬로 바꾸었습니다. 신임 경제부총리가 된 김학렬은 곧바로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새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과 포항제철의 간부급으로 종합제철사업계획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종합제철 건설 전담반으로 불린 이 조직은 건설하려는 제철소의 규모와 설비 등 기술 측면에서 새 건설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경제기획원 주도의 이러한 빠른 행보는 한국 정부가 이미 상당히 이전 시기에 키사를 통한 계획이 좌절될 경우를 대비해 매우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미국 정부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일본입니다. 그럼 한국 정부가 새 협력처로 일본을 선택하고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관련하여 지금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의 이른바 하와이 구상입니다. 즉 박태준은 1969년 2월 초 키사와의 협상차 미국에 갔다가 하와이에서 이 구상을 했고 바로 박 대통령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그 즉시 일본으로 가서 마쿠 교섭을 전개 성사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박태준의 하와이 구상을 그대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2월의 시점에서는 박태준 개인 구상으로 일단은 정부와 상관없이 독자적 인맥을 이용한 접촉이었고 일본 측 상대도 정부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부 차원 접촉은 관련 자료로 볼 때 일반적으로 4월 하순 정도로 확인됩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 중 한 사람인 오원철의 회고에 따르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코쿠 총회 후 일본 도쿄에서 양윤세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요청하면 가망성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그가 당시 통산성 수출진흥국장이었던 고토 마사키를 만나서 합의를 하고 양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 자료에 의하면 이보다 빠른 시기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쌍용 재벌의 설립자이자 당시 공화당 재정위원장으로 여당 실세 국회의원이었던 김성곤입니다. 그는 1969년 3월 3일 당시 주한 일본 대사였던 가네야마 마사이데와 접촉하여 종합제철소와 관련된 의견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네야마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관련 내용을 정식 보고한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습니다. 대사관에서 본국에 허위 보고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네야마 대사를 만난 김성곤은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일본 대표 재벌 그룹인 미쓰비시에 종합제철소 건설을 맡기고 싶다는 비공식적 제안을 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가네야마 대사가 외무성에 올린 보고서에는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미쓰비시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여러 상사 기업들이 한국 정관계에 이런저런 요로에 줄을 대고 있다고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미쓰비시 상사를 비롯한 일본 거대 상사들의 한국 정관계와의 유착을 고려하면 1969년 3월 시점에 이미 한국 정부가 키사의 대안으로 일본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추론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69년 2월 박태준의 하와이 구상과 3월 당시 한국 정치계의 실력자 김성곤의 일본 접촉 등을 거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6월 초입니다. 키사를 통한 종합제철소 건설이 공식적으로 좌절되고 이를 주도했던 한국정부 경제기획원의 수장이 교체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한 것은 6월 7일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네야마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직접 요청하는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은 흥미로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종합제철소 건설건에 대한 과거의 경위를 생각하면 일본 측에서는 이미 이번 한국 정부의 요청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국의 입장이 거액의 외화를 필요로 하는 관계상 구미와 협력해준다면 우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제철소의 건설은 일본의 협력을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본인은 애초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에게 직접 기존 키사를 통한 종합제철소 건설과 여기에서 일본이 배제되었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원래부터 본인은 일본의 협력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긴급하게 일본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립서비스로 볼 수도 있지만 언급 그대로 한국 정부가 일본을 일찍부터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1969년 2월 초에 박태준이나 3월 초 여권 실세 김성곤의 비공식 대일 접촉도 돌발적인 개인 행동이 아닌 한국 정부 자체의 플랜 B 성격의 움직임 중 하나로 연결 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월 7일 박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공식적으로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한 일본의 협조를 요청한 후 같은 달 24일에 박 대통령 주재하에 종합제철소 관련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김학렬 경제기획원 부총리가 가네야마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에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키사가 종합제철소 건설 자금의 조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키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것을 김학렬 장관 명의의 서간으로 작성하여 키사 측에 전달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한국 정부는 키사와의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 계획을 완전 폐기한다는 것을 일본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더 흥미로운데 일본 측에서 제철소 건설을 받아들일 경우 건설비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총 8천만 달러의 청구권 자금 유상 차관을 당겨서 사용하고 한국 정부가 2천만 달러를 재정에서 지출하여 총 1억 달러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기부터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항상 벽을 넘지 못했던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청구권 자금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의 대가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돈을 투입한다는 발상입니다.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제철소 건설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른 사업이 모두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일본 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청구권 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이 자금으로 진행할 다른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제철소 건설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김학렬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가네야마 대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언급도 첨부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태스크포스 팀에서 입안 중으로 7월 30일까지는 완성될 예정이므로 이를 토대로 일본 측과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1969년 6월 단계에서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공식 교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이후 8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정기강요회담에까지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9번째 강의에서 포항제철 건설과 한일 교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